분석 작업 2번의 데이터 표잖아요. 데이터 표는 항상 그 문제에서 나오는 여기에 계산하세요도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월 납입액을 이자가 이렇게 변할 때 월 납입액이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어디에 연결해야 돼요? 여기에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자예요 하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함정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어디다 연결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연결을 많이 해요. 여기다 연결하면 안 돼요. 단일 변수는 모서리에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다 연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중변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뭐 기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서 여기가 기간이야. 기간이 여기가 5년인데 뭐 1년 여기가 1년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변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이중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연결했어요? 모서리에다 연결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수식을 연결했잖아요. 이중변수일 때는. 지저분하군요. 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바뀌고 기간이 이렇게 변경되고 할 때 월 납입액의 변화를 표에다 계산하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연결할 때가 여기뿐이 없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연결하고 연결된 수식부터 범위를 잡는 거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표는 문제에 여기다 계산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범위 잡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가 아니라 연결된 수식부터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여기 행값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5년이 이렇게 변할 때 납입액은 어떻게 되고 이자가 3%인데 이렇게 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값과 열값을 주어질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자, 여기가 기간이잖아요. 기간값의 원래 기간값이 행,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열값이 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인하고 내용을 채우시면 기간과 기간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월 납입액의 변화를 표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단일 변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실제 이 문제에서는 얘가 이자년이 여기에 써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연결할 때가 여기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결된 수식부터 뭐하라 그랬어요? 범위를 이렇게 잡으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그리고 데이터표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행값이 없잖아요. 열값은 뭐예요? 이자가 이렇게 3%인데 이렇게 변하면 납입액을 얼마를 넣어야 될까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표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실기시험을 이제 보실 때는 분석 작업 6개를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그 6개 중에서 2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빈도가 적어서 연습을 적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출문제나 상시문제 같은 걸 풀어보면 데이터표나 목표값 찾기가 빈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그걸 연습을 안 해놓고 시험 보러 갔다가 그게 나오면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6개를 항상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중변수일 때는 우리가 수식을 연결할 때가 여기뿐이 없단 말이에요.
단일 변수 때 기억하란 말이에요. 단일 변수. 모서리가 아니라는 거. 모서리가 아니라는 거. 뭔 얘기냐면 단일 변수는 이렇게 행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행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수식을 어디다 연결해야 돼요? 말이 그러네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모서리에 연결하지 말란 말이에요. 밑에다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능하시고 월 납입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 납입액의 납입액이 기간이 이렇게 변할 때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왜 또 백분율로 표시가 돼가지고. 자, 요렇게 표시가 되면은 소수점 한 잔이 또 왜 나왔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위에다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서리에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값이 들어가는 줄이나 열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 영역에 연결한다 이렇게 해요. 단일 변수일 때는 값 영역에 연결한다. 그리고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까지만 범위 잡으셔야 되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다 계산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줄을 더 추가해서 범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가서 행값의 원래가 연도가 5년이었잖아요. 5년이 이렇게 변할 때 월 납입액은 어떻게 돼요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서리에 여기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값이 들어가는 영역에 수식을 연결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석 작업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석 작업을 틀리면 계산 문제를 4개 풀어야 돼요. 그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저랑 비슷한 예제는 혹시 없을까요? 데이터 그 문제 책에서 데이터 표가 나온 걸 다 찾아보시면 되죠.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두꺼운 이론책에 그 섹션 9번서부터 13번 그걸 매일 하시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데이터 표도 있고 피벗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6개를. 거기 문제 쉬운데 쉬워요? 자 그러면 계산 작업을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쌤, 근데 방금 죄송한데 그 데이터표에서 행 입력세, 열 입력세 그러면 어디로 입력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묶어져서 안 보여가지고 그 데이터표 네. 수식 이거 창 나왔을 때 네, 행값. 원식의 값, 원식의. 여기에 나와, 이 데이터 표에 보면 여기가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 이자가 나와 있죠. 이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값이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식의 이자를 찍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행값으로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식의 기간은 여기에 있잖아요. 얘를 찍는 거예요. 행값으로는 기간, 열값으로는 이자. 자 그러면 데이터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번씩 풀었던 거니까 1번서부터 그냥 쭉 풀이해 드릴게요. 자 신입사원 채용 결과가 있는데 여기 합격자 수를 구해달래. 먼저 필기가 80점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면접이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인원을 구하고 뒤에다 명자, and 연산자에서 명자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골라 쓰라 그랬지만 당연히 sum if, average if, count if, s 중에서 count if, s를 쓰셔야 되겠죠. 자, count if, s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필기 점수 중에서 조건이 뭐예요? 크거나 같다 80. 두 번째 조건을 뭘 의미합니까? 면접 점수 중에서 그러니까 면접 범위를 선택하시고 점수는 70점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비교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몇 개까지? 127개까지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는 지금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 그럼 뒤에 가서 뭐만 넣어주면 돼요? and 따옴표 명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번호에서 8번째 숫자가 홀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홀수 이면이라는 말이고, 이면이란 말 앞이 통상 조건, 이면이란 말 뒤에가 참일 때예요. 참일 때 남, 짝수이면 여로 하세요. 그러면 남녀를 찍는 거니까 주민번호에서 8번째 숫자 가라는 말은 8번째에서 하나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이 홀수면이라는 것은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에요 하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면 남, 아니면 여가 되겠죠. 어차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짝수 아니면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를 구해보겠습니다. MI 하시고 미드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주민번호에서 탭 8, 탭 1,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성별을 구하기 위한 주민번호에서 8번째가 하나 뽑은 게 있죠. 그리고 그걸 뭐 하라 그랬습니다. 홀수예요를 판단하란 말이에요. 홀수를 판단하는 건 뭐야? 2로 나누어 MOD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데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예요. 그러니까 0이면 짝수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 2의 배수예요. 2의 배수. 5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 이런 것처럼. 그때 4로 나누면 안 되나요? 네? 4로 나누면 안 돼요? 왜 4로 나눠요? 어차피 나와 있는 게 뭐 4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4로 맨 처음에 나눴거든요. 그때는 0하고 0, 1, 2, 3, 4가 0, 1, 2, 3이 나오죠. 네. 짝수 홀수를 구하라 했잖아요. 짝수 홀수. 네? 짝수 홀수. 네. 짝수라는 게 뭐예요? 짝수? 네. 0,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 짝수고 2로 나누어 나머지 1이 홀수예요. 네. 그러니까 짝수 홀수를 구하라는 말은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4로 나누시면 안 되죠. 저는 맨 처음에 4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 홀수를 구하라는 말은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짝수, 나머지가 1이면 홀수라는 얘기예요. 혹시 옛날에 요거 짤짤이 안 해보셨어요? 짝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홀수라는 건 뭐야? 1, 3, 5, 7, 9. 네. 이게 뭐예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4, 6, 8 이거는 둘씩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수 짝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1이면 홀수잖아요. 그럼 홀수인지 아닌지를 구해서 true, false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남 탭, 여 탭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if 함수를 이용해서 남녀를 구하는 이 문제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얘를 풀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추주함수를 푼다 그랬잖아요. 추주와 미드에 의해서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는 여. 15선의 6번 문제잖아요. 매일 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오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보면 출석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표에 봤더니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출석률의 0에서 수강자별로 동그라미, 그 출석 학생인데 동그라미를 해놨겠죠. 동그라미 개수가 1이면 25%, 6이면 50%, 3개면 75%, 4개면 100%로 출석률을 표시하는 추주와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카운트 if 해가지고 범위 안에서 조건에 동그라미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래는 문제에 나온 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써야 되냐면 count if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 범위 안에서 마법사들 이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의 개수, 동그라미가 뭐예요? 특수문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음 한자를 누르시고 동그라미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하고 넣어주시면 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동그라미가 그 동그라미가 아닌가? 크기가 좀 틀리네요. 이럴 때는 원본값을 복사해서 붙여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원래는 문제에 문배고 나온 건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쓰라 했어요? 카운트 A를 쓰라 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의 개수가 아니라 여기를 봤더니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으면 출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공백이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없어요.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3번을 출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를 동그라미의 개수가 아니라 공백이 아닌 개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어졌는데 함수가 다른 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럼 그 함수에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얘는 카운트 A에 의해서 먼저 공백이 아닌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인수는 하나니까 그냥 범위 잡고 엔터 하시면 공백이 아닌 개수가 나오죠. 이 개수가 뭐예요? 아까 카운트 if하고 했던 거랑 똑같은 개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석률에 해당되는 개수가 나왔으면 추주함수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데 1일 때 25%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25를 썼더니 0.25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를 문자화된 숫자로 입력해서 25%가 완전히 나오게 해야겠구나 하고 직접 따옴표로 넣는 거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엔 50%,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따옴표 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문자열 결합 문제네요. 문자열 결합. 분류는 대문자로 바꾸고 사이에 빼기를 하나 넣어주고 생산일자에서 월을 결합하여서 작업해 주세요. 어퍼 모두 대문자 몬스 연월 일 중에 월을 뽑는 거. 문자열 결합은 and 연산자를 연달아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어퍼로 분류에 있는 값을 대문자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류가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어퍼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결합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합 항상 and 연산을 놓고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문자 따옴표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and 빼기를 따옴표로 묶어서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빼기가 붙었죠. 그 다음에 결합할 게 뭐예요? 연월일 중에서 월을 뽑아서 결합할 거예요. 또 and를 쓰시는 거예요. 요 and가 정확한 명칭이 뭐라 했어요? n%. 결합 연산자예요. 결합 연산자. 그리고 요번에는 mo 하시고 몬스 해갖고 생산 일자에서 월을 뽑아서 결합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COM하고 결합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봤더니 구입총액과 여기 구입총액이 있어요. 구입총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여기 있는 등급을 뽑아다가 여기다 표시할 거예요. 요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H 룩업을 쓸 거예요. 순위를 구해서 구입총액이 많은 사람은 1등을 해서 쓰래. 그럼 랭크를 써야겠죠.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방법은 0. 그러니까 V룩업, H룩업 쓰는데 여기가 찾을 범위가 되잖아요. 찾을 범위가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뭐를 써요? 1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에는 전부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 생략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뽑을 해이니까 1행, 2행에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찾을, 그러니까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찾으려는 값들이 모아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순위. 여기 순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구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랭크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는 array 하시고 랭크 EQ. 마법사 들어가시고 찾으려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사. 그 범위에서 큰 수의 1등을 구하는 0을 쓸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등수를 구하면 꼭 밑으로 채워보셔야 돼요. 그 등수가 이상하게 나오면 절대 주소를 안 넣었을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이렇게 등급이 나왔으니까 등급에 따른 순위에 따른 이제 등급을 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사람이 6등이에요. 6등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은 죽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쓰는데 1은 오름 차순되어 있어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H룩업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두 번째 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이 절대주소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어서 구간값을 가져요. 2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10개의 계산자가 문제를 다 풀이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문제를